오전에는 서론을 했고요. 오전에 이런 기초들이 먼저 중요합니다. 서론적인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은 정신을 이제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자유를 지키는 이 거대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그림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영국에서부터 개인의 자유를 절대 왕권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고 이제 쟁취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일어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일어났던 사건들이 뭐예요?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입니다. 미국의 1776년에 미국이 독립전쟁을 이제 영국에 맞서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참 이게요, 인류 역사의 분수령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1776년 여러분 독립전쟁이 시작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 영국의 식민지로 살자 그랬어요. 그냥 영국의 식민지로 살자. 세금 좀 내고 그냥 영국의 식민지로 살자. 그런데 그때 위대한 여러분 사상가가 있었는데,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연설가예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일깨우고 설득했어요. 영국의 식민지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실제적인 노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때리면서 여러분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자유를 얻지 않으면 우리는 다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각자들이 중요합니다. 선각자들이. 노예 생활에 길들여진 사람들은요, 싸우기 싫거든요. 싸우기 싫고 그냥 하기 싫으니까 그냥 우리 식민지로 살면 안 될까? 이렇게 이런 거죠. 그러나 패트릭 헨리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설득하고 또 감동을 주면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을 이제 여러분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 전투를 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영국을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생겨난 것이 이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미국 헌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미국 헌법이 이런 성경적인 그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하는 그런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백 년이 지나가도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나가도. 그래서 미국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18세기에 만들어졌지만은 여러분 바뀐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정헌법 몇 조 아주 마이너한 체인지만 거쳐온 거예요.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집권 세력이 헌법을 송두리째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송두리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자유 대한민국 폐기 수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혁명이라고 합니다. 촛불혁명, 사회주의 혁명,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산주의 혁명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로 공산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칠레에서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칠레에서 선거로 여러분 당선된 자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공산 헌법을 바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김일성이 집권하던 시대에 이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혁명입니다. 폭력혁명. 그런데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소프트 내란이란 말을 씁니다. 소프트 내란. 그래서 사회의 체제를 바꾸고 그다음에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헌법을 바꿔서 나라를 공산 국가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것이 지금 오늘날 시도되고 있는 거예요. 칠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런 일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9세기, 이제 오전에 이어서 19세기, 20세기를 거쳐오는 동안에, 19세기, 20세기를 거쳐오는 동안에, 유럽에는 두 가지 사상적인 흐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사상적인 흐름인데, 자, 첫 번째는 프랑스 계몽주의. 프랑스 계몽주의라고 하는 흐름과 그 다음에 이에 대비되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사상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반대되는 아주 중요한 사상적 흐름입니다. 프랑스 계몽주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대표자가 이제 데카르트, 루소, 그다음 벤담. 데카르트 아시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던. 그 다음에 케인즈, 경제학에서 케인즈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롤즈라고 합니다. 롤즈. 이런 사람들이에요. 데카르트, 루소, 벤담, 케인즈, 롤즈.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는 애덤 스미스. 자,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는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휴, 그 다음에 애덤 퍼거슨 등이라고 합니다. 애덤 퍼거슨. 저거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인데, 자,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는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의식 계몽 운동이겠죠. 스코틀랜드. 프랑스 계몽주의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상적인 어떤 계몽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벤담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영국 사람이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어쨌든 이 두 가지 흐름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프랑스 계몽주의를 뭐라고 부르냐면, 프랑스 계몽주의를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사상이고, 지금 우리가 사상을 배워봅니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는 진화적 합리주의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죠? 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점심을 드셔가지고 졸지 마시고. 자,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사상.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사상. 진화적 합리주의 사상. 자, 이 두 가지로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차이냐면 인간 이성에 대한 접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이성. 자, 인간 이성. 사람의 이성입니다. 인간 이성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정반대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곧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나타내죠. 자,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인간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이성을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 이성으로 할 수 없는 게 없다. 인간 이성은 전지전능하다. 인간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성에 대한 오만입니다. 이성에 대한 오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인간 이성은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인간 이성으로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를
계획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인간 이성이 뛰어난 인간 이성으로 어떤 목적을 세웁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사회나 국가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회를 자기의 목적에 맞게 탁월하게 계획해내고 구성해내고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성의 오만이라고. 이성의 오만이 대단히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에게 유익한 모든 제도는 인류에게 유익한 모든 제도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 완장을 차고 개입하고 간섭해서 창조해 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뛰어난 지식인들, 이성이 뛰어난 지식인들, 엘리트들이 직접 간섭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지시를 해서 질서를 잡아가고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만들어간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질서를 잡는다. 질서를 잡는 역할을 엘리트들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질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인간의 뛰어난 이성을 가지고 이 이성이 뛰어난 지식인들과 엘리트들이 뭐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완장을 차고 개입을 해서 간섭을 함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잡고 그다음에 그들이 목적하는 바대로 그들이 꿈꾸는 어떤 질서를 창조해 내지 않으면 그들이 어떤 이상적인 어떤 상태도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엘리트들, 지식인들, 그 다음에 뛰어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완장을 차고 질서를 잡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구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 공산주의는 보면 뭐가 있어요? 공산당이라는 게 있죠. 공산당, 자기들이 엘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공산당 혹은 뛰어나다고 하는 1인 독재자. 또 다르게 말하면 국가 권력 집단. 이걸 뭐 정부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정부. 국가 권력 집단이 완장을 차고 사회 엘리트로서 국가에 대한 목적을 세우고 자기들이 꿈꾸는 바대로 그림을 그리고 목적을 세우고 직접 모든 차원에 개입해 들어가서 지시하고 간섭하고 그래서 질서를 창조해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목적대로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무한히 신뢰하는 거예요. 무한히.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구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종 우리가 말하는 사회민주주의 이런 말 씁니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이념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복지국가 이념. 자, 사회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이념, 복지국가를 누가 만들어요? 정부가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나라를 그렇게 조작해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입과 간섭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자기들이 계획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 정말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국가나 정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간섭하고 개입을 해서 이상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사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최근에 등장한 것이 아니고 19세기를 거치고 20세기를 거쳐오는 동안에 이런 사상이 여러분 데카르트, 루소, 벤담, 케인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유럽 사회에 쫙 퍼지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못할 게 없다. 지식인 집단이 엘리트 집단이 뭐예요? 국가의 모든 권력을 쥐고 다 그들이 꿈꾸는 이상사회에 대한 계획을 만들고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간섭하고 개입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꿈꾸는 이상주의적인 평등한 사회 복지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설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인간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이성의 무한한 오만이죠. 무한한 오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구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한 게. 그래서 유럽에서 등장하는 게 나치즘입니다. 나치즘을 다른 말로 국가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국가사회주의. 나치 독일이 히틀러가 이제 권력을 잡고서 히틀러의 체제를 국가사회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모든 권력을 다 쥐고서 다 간섭을 하는 거죠. 개입을 하고 모든 차원에. 나치즘. 그 다음에 파시즘. 이탈리아의 파시즘도 그렇고 공산주의 등등 이런 이념들의 이 사상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상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전체주의라고 그래요. 전체주의. 전체주의 국가, 전체주의 이념의 사상적인 배경이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전체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그런 사상에 빠져 있는 자들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집권 세력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잘 사는 평등한 이상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평등이 많냐? 자본주의는 너무 불평등이 많아. 그러니까 이 불평등을 없애야 된다. 가장 정의롭고 이상적인 모두가 평등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장을 차고 엘리트 집단이 정권을 잡은 엘리트 집단 지식인 그룹이 여러분 모든 시장, 문화, 교육, 경제 그리고 의료 이런 영역에 다 전부 다 개입해 들어가서 간섭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러면서 명령을 하고 통제를 하면서 그렇게 평등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굉장히 그럴싸하지만 그 결과물이 이겁니다. 그 결과물이 구소련, 그 다음에 동유럽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다음에 나치 독일 국가사회주의, 그리고 이탈리아의 파시즘 등등의 전체주의. 이런 걸 전체주의라고 그래요. 소름이 끼쳐지죠? 반면에 여러분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진화적 합리주의는 인간 이성을 사회적 과정의 산물로 봅니다. 사회적 과정의 산물로 보고 경험과 학습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한다?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계속 진화해 나간다는 거예요. 계속 진화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인간의 이성은 전지전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
진화적 합리주의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인간 이성은 전지전능하지 않다. 인간 이성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시장이든 교육이든 그다음에 경제든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창조해내기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인간 이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굉장히 이건 겸손한 겁니다. 그죠? 이게 성경적인 사상이 부합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사상이 부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인간 이성은 사회의 질서를 목적론적으로 설계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여 인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인간 이성은 여러분 어떤 목적론적으로 설계를 하고 혹은 다른 말로 계획을 자기들이 세워서 여러분 인위적으로 사회 질서를 구성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구성해낼 수 없다. 인간 이성의 근원적인 한계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아무리 지식인과 아무리 엘리트 집단들이 여러분 뛰어나도 목적론적으로 사회를 설계하고 계획을 세워서 어떤 뛰어난 이상적인 사회 질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게 성경적이에요? 스코틀랜드, 그죠? 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 보세요. 인류에게 유익한 사회제도가 많습니다. 사회제도는, 보세요. 엘리트나 지식인들이 인위적으로 간섭하고 개입을 해서 창조해낸 것들이 아니라, 인류에게 유익한 사회제도는 다 어떻게 됐느냐?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질서라는 거예요.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질서. 인류에게 유익한 사회제도, 거의 모든 제도는 뛰어난 자들이 인위적으로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해서 그 뛰어난 제도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갖고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뭘까요? 시장이라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것이 여러분 누군가가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청사진을 갖고 이런 걸 만들어 봐야 되겠다. 청사진을 갖고 시장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시장이라는 것을 딱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제 이렇게 개입을 해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 시장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으니 당신들은 따라주시오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제도나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처음부터 인간이 자연스럽게 서로 거래하고 교제하고 필요에 따라서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사회 질서,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여기에 개입을 해서 여러분 이것을 조작하려고 하고 더 좋은 방식으로 예를 들면 개선하려고 하고 그래서 간섭을 하려고 하면 이 질서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질서 자체가 깨져버립니다. 인간에게 유익한 모든 사회 제도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화폐 같은 것도 화폐는 누군가가 화폐라는 걸 딱 염두에 두고 해서 화폐를 지금부터 제대로 만들어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예요. 화폐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말도 그렇죠. 언어도 그렇고 시장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어디서 먼저 만들어냈느냐 알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거래를 하고 서로 그런 가운데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질서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들의
이 개별적인 목적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생겨난 산물이다. 의도치 않게. 누가 시장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시장이라는 게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좋네? 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네? 이거 좋은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부터 해보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점점 진화하는 거예요. 점점 진화하고 점점 발전하는 거죠.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진화적인 합리주의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여러분 청사진을 갖고 완벽한 그림을 갖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간섭해서 만들어내는 존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없어요. 인간 중에서는. 이해되시죠? 인간 중에서는. 인간 이성으로는 그걸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인간 이성으로는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엘리트라고 하더라도 어떤 질서를 창조할 수 있을 만큼 전지전능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전지전능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유익한 사회 제도들은 누군가 계획하여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인간 이성은 구조적으로 무지합니다. 구조적으로 무지하고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지전능한 한 인간이 있다면, 전지전능한 한 인간이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식을. 그렇죠? 그런 인간이 있다면은 이게 가능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시장을 생각해 봅시다. 시장에서는요, 모든 개개인이 자기만의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어요. 맞습니까? 자기만의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데 모든 개개인이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개개인이 가진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 무의식 속에 심겨진 것들도 있죠. 어떻게 하면 거래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무의식 속에 있는 경우도 많아요. 암묵적이고 무의식적인 지식도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시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독특한 개별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이 거대한 시장이 돌아가고 기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부가 혹은 국가가 혹은 한 독재자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과 표현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지식까지 다 합친 것보다 더 완벽하고 더 많은 지식을 정부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없죠. 그렇죠? 가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함부로 개입을 하고 시장에 간섭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계획적인 플랜을 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려고 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부나 국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고 할 경우에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철회되기 일쑤입니다. 철회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에서 이 진화적인 합리주의 사상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뭐냐면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고 보장하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 개인이 완전한 자발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고 보장하는 이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말하면 자유주의라고 말해요. 자유주의. 이건 자유주의입니다. 또 개인주의라고도 부릅니다. 개인주의. 자,
개인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해요. 개인을 소중히 여기고 자유주의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유주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자, 이 자유주의 사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자유시장 경제인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돼요. 자유시장 경제. 그 다음에 소중히 여기는 게 법치주의죠. 법치주의. 여러분,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법치주의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법치주의가 제대로 가동이 돼야 돼요. 법치주의. 법의 지배라고 합니다. 법의 지배. 그래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혹은 진화적 합리주의 사상에서 계속해서 발전되어 온 것이 뭐냐면 자유주의 혹은 개인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 혹은 자유시장 경제 이론입니다. 그리고 법치주의 이론입니다. 이들은 뭘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개인의 자유. 와, 개인의 자유가 가장 소중하다. 개인의 자유가 절대로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개인주의, 자유주의로 여러분 부르는 반면에 여기는 뭐예요?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를 다른 말로 집단주의라고 합니다. 집단주의, 전체주의. 집단주의나 전체주의는 어디에서 유래했다?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 다른 말로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사상. 이성으로 뭔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구성해낼 수 있다. 그래서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라고 해요. 여기에서 뭐 쟁쟁한 여러분 철학자들 같지 않습니까? 쟁쟁한 사상가들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여러분 반토라적입니다. 이들은 무서운 문명 파괴자들이 돼요. 결국에는 여기에서부터 전체주의 사상이 나오고 집단주의 사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치주의가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바로 여기서. 자,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하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 개인주의냐 집단주의냐 이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세상에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상에서 나온 사상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와 그리고 뭐라고요? 진화적 합리주의. 자,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전지전능한 이성, 세상의 질서를 완벽하게 계획해서 통제할 수 있다. 세상의 질서를 완벽하게 계획하고 계획해서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예를 들면 국가지상주의라고 합니다. 국가지상. 그 다음에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사회가 혹은 국가가 이 나라의 모든 경제를 다 계획해서 그대로 밀고 간다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 이 집단주의 혹은 전체주의 사상의 특징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집단주의, 전체주의 사상의 특징은 철저하게 무신론적이다. 철저하게 무신론적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 또 다른 말로 국가 혹은 정부 혹은 일당 혹은 1인 독재자. 히틀러라고 하는 자, 김일성이라고 하는 자, 시진핑이라고 하는 자,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당. 대한민국에는 지금 문재인 정권, 청와대 세력, 이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전지전능한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할 수 우리가 계획하고 간섭해서 이상주의적인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여러분, 이것은 신성모독적인 사상입니다. 이건 신성모독적인 사상이고 철저하게 무신론적인 사상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반면에 신화적 합리주의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겸손히 깨닫고 인간이 조직한 국가나 정부가 자생적으로 생겨난 사회 질서에 함부로 개입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되고 사회 질서는 엘리트 집단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질 수 없다라고 여기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주의 혹은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맡겨놓고 개인에게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연스럽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굴러가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제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상당히 여러분 기독교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인 사상과 상당히 부합됩니다. 그렇죠? 신의 존재를 신적인 존재를 이들이 언급하든지 언급하지 않든지 인간 이성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지전능한 인간은 없다는 거죠. 인간은 없고 인간 자연스럽게 시장도 생겨나고 인간의 유익한 제도들은 수천 년을 거쳐오는 동안에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만들어져 왔다는 거죠. 이들이 신인을 언급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오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오시고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사상과 부합된다. 이들의 목적이 뭐예요? 인간의 개인의 자유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개인의 자유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개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주의라는 이 개인주의라고 할 때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타주의를 반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시겠죠? 이타주의를 반대하는 말이 아니고 전체주의에 대한 반대말이에요. 전체주의가 아닌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개인의 견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의견과 개인의 견해가 소수 견해도 중요하다는 거죠. 전체주의는 뭡니까? 개인의 견해가 없습니다. 개인의 견해는 말살됩니다. 북한에 개인의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중국에 개인의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그래서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집단의 의견만 있는 거예요. 집단의 결정만 있어요. 집단의 의사만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의사는 말살됩니다. 집단의 의사를 끝까지 여러분 거역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동으로 몰리죠. 반체제 인사로 몰려서 쥐도새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자기의 견해를 여러분 이야기할 수 없고 발설할 수 없고 심지어 북한은 어떤 체제인 줄 아세요? 북한은 가장 악마적인 전체주의 집단인데 생각의 자유도 없어요. 그렇게 길들여져 버렸어요. 그렇게 길들여졌다고요. 생각의 자유도 없어요. 김정은이가 저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요. 무섭죠?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그럴싸해 보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무엇인지 할 수 있어. 인간의 이성은 뛰어나. 지식인들의 엘리트 그룹이 사회를 이상주의적으로 평등한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어.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죠. 그 결과물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이 사상을 쫓아가다 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여러분 극심한 가난과 빈곤과 그리고 야만적인 원시 상태로 추락해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반대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고 이 자유주의 사상을 쫓아가서 이 자유주의의 이념대로 사상대로 사회를 이끌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경제적인 번영이 따라옵니다. 경제적인 번영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그리고 발전, 풍요 이것이 결과물로 맺혀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자유주의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주의입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오죠. 자유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자유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려고 봤더니 뭐가 필요하다? 민주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나오게 되고 자유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법치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법치주의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삼권 분립을 기본으로 한 법치주의 이 제도가 이제 세팅이 돼서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결국에는 최대한의 풍요가 번영이 그리고 경제 발전이
여러분 그 열매로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보세요. 지금 세상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보세요. 전부 다 잘 삽니다. 시장 경제가 발달한 나라들 보세요. 전부 다 잘 살아요. 전부 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실패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여러분 동유럽 다 공산주의 무너졌고 소련도 무너졌고 거의 다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실패했다는 것이 입증됐어요. 이거는 악마적인 사상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이게 우월한 제도라는 것이 여러분 입증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선두주자가 미국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줄 이야기. 완벽한 제도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완벽한 사회입니까 여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사회는 메시아 왕국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현 세상에서 부족하지만 역시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월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여하신 천부적인 인간의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유롭게 거래하고 자유롭게 활동하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간의 창의성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인간의 창의성, 그다음에 모험 정신, 기업가 정신, 자유롭게 모든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잠재력이 폭발하는 거예요. 잠재력이 폭발하면서 뛰어난 제품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죠? 뛰어난 아이디어들이 막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경제 발전이 올 수밖에 없고 풍요로운 사회가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사회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이 겸손하게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제 방종으로 가는 게 문제긴 하죠. 그렇죠? 문제긴 하죠. 그런 것은 누가 막아야 돼? 기독교회가 막아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여러분 결국에는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혹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다른 말로 전체주의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 중입니다. 지금 전쟁 중이에요.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치열한 전쟁 중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전체주의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은 무엇일까요? 이슬람 개인의 자유가 있습니까? 개인의 인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슬람이야말로 전체주의입니다. 가장 악랄한 전체주의예요. 이슬람도 공산주의도 전체주의예요. 이슬람과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이 지금 전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미국을 뒤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을 뒤흔들고 있는 게 사회주의 이 좌파들이에요. 사회주의 지식인들이에요. 미국 대학이 굉장히 여러분 좌파, 이 사회주의 세력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 자들하고 지금 이슬람이 손잡고 미국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를 엄청나게 뒤흔들고 있어요. 열민이는요, 목사님 해봐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슈멜 열이는 목사님 해보라 했더니 님 이러더라고. 저 녀석은 목사님 해보라 했더니 목사 건방진 녀석.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집단주의 혹은 전체주의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단주의, 전체주의, 집단, 어떤 탁월한 이성을 가진 집단이, 그렇죠? 어떤 탁월한 지식을 독점하는 집단이, 권력을 독점한 집단이 세상을, 사회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 뭐예요? 창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원하는 이상사회를, 평등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달콤한 말로 복지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모든 차원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도록 개입해 들어가서 간섭하고 통제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는 말살됩니다. 개인의 자유는 말살되고 개인의 인권도 말살되는 거예요. 이들이 총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는 자들은 모조리 여러분 학살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강제 수용소로 보내는 거예요. 집단주의, 전체주의는 개인이 없습니다. 개인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집단의 목적만이 중요합니다. 집단의 이념이 중요합니다. 집단의 이상이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체주의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주의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주의에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집단주의, 전체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차별처럼 보이는 것들, 차별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죠. 차별처럼 보이는 것들을 인위적으로 간섭을 하고 통제하고 명령하여서 평등하게 고치려고 해요. 평등하게 고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간의 불평등을 개선하려고 시도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시장 경제를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시장 경제를 보면 굉장히 불평등해 보이죠. 그렇죠? 시장 경제 체제를 들여다보니까 어떤 놈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뭐예요? 파리가 날려요. 장사를 한 개도 못 해가지고 겨우 근근히 먹고 살 정도 또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이렇게 딱 들여다보고 내버려 두니까 너무 많은 불평등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불평등이 있으니까 이제 이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시장 경제 질서에 개입합니다. 완장을 차고 개입을 해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가격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작을 하려고 그래요. 시장 가격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작을, 가격 내려, 통신비 내려 이러죠. 권력 잡자마자 그러잖아요. 통신비 내려, 원가 까. 그러니까 원가 까. 그렇죠? 원가를 까라는 얘기는 뭐예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시장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은 이상사회가 이루어진다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방법대로 간섭해서 통제해서 시장을 조작을 하면 뭐예요? 모두가 평등한 이상사회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근데 얼른 보면은 돈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서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환호를. 와, 잘한다. 와. 뭐 핸드폰 요금, 뭐 기본 요금 없애준다고? 오, 좋아. 근데 그게 바로 노예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국민들의 소득과 수입이 불평등해 보이니까 무상복지, 무상지원, 무상서비스 등으로 현금을 막 살포하고, 그렇죠? 현금을 막 살포하고 시장에 막 개입해서 대기업을 막 규제하고 대기업 활동을 막 억제하고 기업 활동의 자유를 막 억제해서 대기업을 막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또 중소기업이나 또 서민들은 또 막 박수쳐요. 아, 저놈들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잘됐다. 이러는 거죠. 대형마트를 강제로 휴업하게 만듭니다. 골목 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마트 요즘 한 달에 한 번씩이나요? 2번? 그죠? 한 달에 2번. 일요일 날 대형마트를 강제로 휴업하게 만들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정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정의롭다고 생각하죠? 그래야 골목 상권이 보호될 거 아니야. 그래야 골목 상권이 보호되지. 골목이 그러면 구멍가 가는 사람들 어쩌라고, 다 대형마트 가보는 거 어쩌라고.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항상 여러분 내미는 당근은, 거짓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럴싸해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 나라가 더 복지국가로 평등한 사회로 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그것을 우리가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다 그래요. 사회주의적인 정책. 국가가 좌우지간 개입하는 거예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거예요. 억지로 시장 질서를 교란해서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은 하이에크라고 하는 학자는, 경제학자는 이것은 노예의 길이다. 그래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것은 노예의 길이라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아멘?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자, 중국과 북한을 보면은 우리가 이 전체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는 개인이 없고 인권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심지어 생각의 자유도 없고 국가나 독재자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시키는 대로 일하고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말 그대로 노예 국가입니다. 그렇죠? 개인 시장에 다 간섭을 하고 모든 걸 계획해서 모든 걸 통제하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시키는 대로 말하고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시키는 대로 뭐 물건 팔려면 팔고 만들려면 만들고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왜? 다른 생각 품었다가는 반동분자예요. 다른 의견을 말했다가는 반체제 인사로 찍혀서 어디 끌려갑니다. 강제수용소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로봇같이 될 수밖에 없고 창의성은 말살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나올 수도 없고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원시야만 국가로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원시야만 국가로. 중국은 여러분, 중국에서는요 약간의 경제적인 자유만 주어져 있을 뿐이지 사실상의 노예국가예요. 중국은 그냥 경제적인 자유만 살짝 준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독재국가입니다. 철저하게 언론을 탄압하고 개인의 자유를 탄압하고 그렇습니다. 중국도 야만적인 전체주의 집단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국의 미래는 절대 밝지 않습니다. 중국의 미래는 절대 밝지 않아요. 중국 아마 해체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합니다. 사회주의는 반드시 망합니다. 전체주의는 반드시 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건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속아 넘어가는 동안에 속아 넘어가서 망하는 때까지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많은 생명들이 죽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요. 수많은 이 공산주의 때문에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지금 여러분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학살당했다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고 인권을 빼앗기고 그 위험성이 지금 한반도에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깨워야 됩니다. 특별히 이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는 뭐가 없을까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고 기독교도 존재할 수조차 없습니다. 가장 반기독교적이고 가장 신성모독적인 체제가 바로 저 전체주의,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저거는 기본적으로 무신론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왜? 인간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아주 신성모독적인 그런 체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이 전체주의 체제화 되어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기 전부터의 사실은. 왜? 이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자들은 사실은 전체주의 세력들이에요. 이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했던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해왔던 세력이 30년 전부터 이 나라를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언론을 장악하고 민노총을 장악하고 정교조를 장악하면서 여러분 이 나라의 국민 정신을 썩게 만들었어요. 국민 정신을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국회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나라의 자유주의적인 이 나라의 정체성을 계속 훼손하고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나라가 너무나 지금 전체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수 의견은 완전히 말살됩니다. 예를 들면 4.3 사건, 제주도 4.3 사건은 공산주의 폭동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막기 위해서 남로당 이 공산주의자들이 여러분 북한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일으킨 폭동이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감옥에 쳐넣겠다는 법안이 지금 여러분 저기 국회에 지금 예고되어 있어요. 발의 중에 있습니다. 4.3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말하는 견해 이외에 다른 견해를 말하는 자는 감옥에 쳐넣겠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북한군 특수군 개입 운운하는 자들은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집어넣겠다. 이런 법안이 지금 여러분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을 찬양하고 막 이런 자들은 막 환호를 받고 진보 지식인으로 대접을 받지만은 한국당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보수 꼴통으로 몰려서 뭐예요?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그다음에 직장에서 잘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직장에서 잘리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뭐예요? 전체주의화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자유가 말살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가 말살되는 거예요. 문재양이라고 말하면 고소하고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문재양이라고 하면. 자기들은 박근혜라고 엄청나게 떠들어대고 쥐박이라고 엄청나게 떠들어대고 박근혜 머리를 잘라가지고 애들로 발로 차고 다니게 만들고 온갖 악랄한 짓들을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다가 박근혜 누드까지 막 해가지고 다 전시하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떠들었던 자들이 박원순이는 저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 수 있어야 이 나라가 진짜 자유민주주의 아니냐 이렇게 떠들었던 사악한 자들이 여러분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다음에 문재양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예요. 입을 틀어막겠다. 이게 뭐예요? 전체주의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 전체주의 세력이 이 나라의 정권을 쥐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언론을 장악했기 때문에. MBC, KBS, SBS 신문을 봐도 여러분 이 나라 정부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여러분 그런 언론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북한에 가가지고 막 무슨 공연을 하고 막 노래를 부르고 조용필이 이 최진이 노래를 부르면서 온갖 영광입니다. 북한 체제에 대해서 막 선전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위험성을 알리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전체주의화 돼가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그래서 국민들에게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견해를, 다른 사상을, 개인의 자유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런 헛된 망상에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 집권 세력은 헛된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시간이 언제 저렇게 됐어요? 말을 해주시지. 응? 말을 해주시지. 시간이 저렇게 간지 몰랐습니다. 참. 하기야 말하기도 쉽지 않죠? 좀 더 해야 되는데, 끝내야 되겠네. 내일 아침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재밌습니까?